아무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군가 집에 들르겠다고 문자를 보냈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 아시죠?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즉각적인 긴장감, 약간의 불안감, 속으로 제발 안 돼, 오늘은 안 돼 라고 외치는 목소리. 아마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가 필요하며 고립은 위험하다고 끊임없이 들어왔으니까요. 토요일 밤에 친구들을 초대하는 대신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집에 들이는 것을 꺼리는 마음이 결점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당신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 중요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요. 설명해 드릴게요. 누군가 당신의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단순히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내밀한 공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의 집은 단순히 벽과 가구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를 물리적으로 표현한 곳이죠. 모든 방은 당신 영혼의 방입니다. 조용히 아침 커피를 마시는 부엌, 앉아서 생각에 잠기는 구석, 가장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침실. 이 공간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하루 종일 직장인의 얼굴, 친절한 얼굴, 커피 머신 앞에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회의에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죠. 하루 종일 연기를 해왔습니다. 유능한 전문가, 믿음직한 친구, 제대로 기능하는 어른의 역할을 해왔죠.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문을 닫고 한숨을 내쉽니다. 가면을 벗습니다. 마침내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애써 꾸미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갑자기 다시 연기 모드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안식처에서조차, 당신이 자유로워야 할 바로 그곳에서조차 다시 사회적인 자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가면을 다시 쓰고 미소를 짓고 대화를 나누고 친절하게 행동하고 손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런 상황에 저항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손님을 불편하게 느끼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가장 근본적인 성향에 대해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부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붐비는 방에 들어가면 마치 전원에 연결된 것처럼 활력을 얻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들은 재충전을 위해 고독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 더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서로 다른 작동 방식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독 속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집은 단순히 사는 곳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당신의 충전소이자 자신을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까다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반사회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악기가 가진 고유한 음색을 존중하는 것뿐입니다. 바이올린이 트럼펫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음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당신이 침묵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가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들여다보지 못한 우리 자신의 부분들, 억눌러온 감정들, 마주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숨겨온 우리 모습의 측면들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안전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면의 풍경을 정리하고 조각들을 맞춰보며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섬세한 작업입니다. 조용함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당신의 집에 들어옵니다. 마치 복잡한 퍼즐을 맞춰놓은 테이블을 누군가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조각이 흩어지고 집중력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손님이 오는 것이 방해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을 이해하는 작업입니다. 당신의 저항은 무례함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이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꿈에서 집에 대한 꿈을 꿀 때 사실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집은 당신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거실은 당신의 사회적인 모습이고 침실은 당신의 내밀한 모습입니다. 지하실은 당신의 무의식이고 다락방은 당신의 고차원적인 열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문턱을 넘을 때 그들은 단순히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존재의 성전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신성한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알고 자신의 영혼의 풍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손님을 맞는 것은 치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혼자 있을 때 고요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없고 어떤 기대에도 부응할 필요가 없을 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환영해야 하며 언제든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지 않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안 돼라고 외치고 있지만 미소를 지으며 좋아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실보다 사회적 수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을 우선시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집에서도 가면을 쓰고 서서히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잃어갑니다. 아마 당신은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즐겨야 한다고, 더 친절하고 사교적이며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그런 규칙을 만들었을까요? 이상적인 인간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항상 환영하며 항상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누가 정했을까요?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일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넓게가 아니라 깊게 나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들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고독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권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고대의 원형이 있습니다. 바로 은둔자입니다. 홀로 사는 현자, 사회에서 벗어나 고독 속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이 인물은 실패자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욱 명확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자극과 연결 속에서 허우적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항상 연락 가능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으며 항상 온라인 상태입니다. 경계는 허물어졌고 사생활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불안하고 더 우울하며 자기 자신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손님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끊임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잊고 있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당신의 공간은 신성하다는 것,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집에 손님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꼭 들어주세요. 당신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반사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으로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깊은 진실을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영혼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끊임없이 당신에게 접근하려는 세상에서 당신의 공간을 신성하게 지키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왜 당신이 손님을 원하지 않는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왜 누군가가 당신에게 손님을 받아야 한다고 설득했는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군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영감을 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댓글에 지혜라고 남겨주시면 끝까지 함께하는 소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한 영상, 한 교훈, 한 번의 깨달음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